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위험한 장소. 위험한 장소 너무 많긴 많은데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치. 높은 곳, 차 많이 다니는 맞아. 곳 네. 이런 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아내하고 눈이 딱 맞추면 혼나거든요. 빨리 설거지 안 해. 빨리 그걸 재활용 안 버리고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거실에서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엄청 네. 조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분들이 화캉스를 가신다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좀 착할 수도 있지만 네. 좀 위험하고 무서운 게 좀 사람이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위험한 사람이 있는 곳이 좀 위험한 장소가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위험한 사람 제 옆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보세요? 매일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옆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맞죠, 당연하죠.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위험한 네. 사람이 있는 곳이 좀 위험한 장소가 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위험한 곳을 얘기해 주셨고 사실은 이제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위험한 지역. 네. 우리가 이제 뭐 가자 지구를 생각할 수가 있고 항상 전쟁하고 있으니까 네. 전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우범 지역이라든가 뭐 저기 어디야 또 저기 IT. 네. IT가 요즘 뭐 전국이 혼란스러우면서도 그 내전이 막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남아공의 또 뭐 슬램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위험해요. 가보셨나요? 다 안 가봤죠, 내가 다. 어차피 가볼 일 없는 위험한 안 가요. 지역. 네, 알겠습니다. 교전 지역 조심해야 돼, 교전 지역.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안전한 곳. 네. 안전한 것은 당연히 이불 속 아닙니까? 우리 집에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죠. 맞습니다.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일어나서 나가면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 아까 우리 민경 아나운서가 얘기했습니다. 네. 화캉스라고. 화캉스. 화장실 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핸드폰도 보고 네. 유일하게 큰 거 보면서 예. 이거 한다고 네. 뭐 어떤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네. 편안하게 제가 핸드폰하고 뭐 전화도 하고 다 하는 좋죠, 곳입니다. 좋죠. 예. 화장실 한번 들어가시면 한 40분 동안 안 나오시는. 40분요? 2시간 네. 정도 가. 2시간 정도. 아니, 그 애들이- 화장실 변기 옆에 라쿠라쿠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잘 수 있게. 그 정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에 공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오늘의 멘토 모시고 한번 이야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는데요. 네. 2023년 2년 전으로 벌써 올라가는데요. 1월 11일 날 어떤 기사가 되냐면 가스레인지는 숨겨진 위험, 미국서 사용 금지 변화 이런 기사, 충격적인 기사가 이제 미국으로 전해집니다. 요리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잖아요. 가스레인지 우리나라 대부분 다 가스레인지 쓰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는요, 이 가스레인지가 너무 위험하니 사용 금지 또는 재료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미국 화학협회에서는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화학협회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켜보고 실험해보니까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한번 실험해본 거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 화학협회에서 공식 입장문을 냅니다. 가스레인지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전기레인지 구매를 촉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덕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일단 저희가 뒷조사 좀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국정원 끼고 조사했거든요. 왜 국정을 느껴? 혹시라도 뭐 틀린 점 있으면 예, 말씀해 바로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 최연소 남자 대학 교수로 임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연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네. 화학공학회 심각 논문상까지 수여하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 할 수 있는 대표 또 우리 교수님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극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행히 뭐 틀린 정보는 없었습니다. 잘 조사를 했나요? 네, 정확히 좋아해 주셨고요. 능력이 이제 뛰어나시기 때문에 훌륭한 분 모셨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혜 다락방에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낸 문제 정답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뭔데요? 네. 네. 일단 뭐예요? 그 위험한 장소에가 오늘 이제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위험한 장소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떤 무슨 공장, 맞아요. 뭐 화학약품 만드는 무슨 공장 네, 이런 위험하다. 것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험한 데가 또 있습니다. 또 정말 위험하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또 가정이거든요. 가정입니다. 예. 가정이다 너무 행복한 보니까 곳인데요? 예, 정말 행복한 곳이고 네. 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봐봐, 내가 이불 빼고는 다. 근데 가정도에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잘만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잘못 생활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위험한 장소인데요. 네. 먼저 일단 이 좀 슬픈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동엽 좀 선생님께서는 잘해요. 저 왼쪽 그 영화 공기살인 혹시 저 영화 보셨습니까? 봤고 네. 또 저것 때문에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네, 맞습니다. 그 아마 공기청정기인가? 맞습니다. 가습기. 아니,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사건인데요. 그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은 그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요. 네. 사실은 사망자만 수백 명 나왔고요. 피해자는 수천 명.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피해자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게 피해자로 이제 인정을 못 받으셨지만 실제 저 제품을 한두 번에 쓰셨다 하면 그만큼 피해도 입으신 거거든요.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건데요. 근데 이게 벌써 10년 넘은 사건인데 그렇죠. 우리 저 박권 선생님 이 사건이 결말이 난 것 같습니까? 아직 또 해결이 안 된 거로. 정확히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예. 국가가 관리 잘못한 거에 대해선 국가 잘못이 있다는 거 인정까지 해줬어요. 네. 그런데 아직 기업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되고 뭐 이런 최종 결론은 아직 3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도요. 그러니까 10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결론조차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그걸 일반 민간이 그걸 증명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오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죠. 제일 힘들게 또 힘든 뭐 기업들, 대기업과 싸워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차근차근 어떤 걸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게 슬픈 사건 우리 김명선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죽음의 일터, 오명쓴 학급 급식실, 일할 사람이 없다. 무려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어머. 거기 뭐 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연령대 분이 계신데 10명 중 3분은 다 폐 이상하다는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김명선님?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폐 질환을 앓고 계셔가지고 네네. 지금 너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생활할 때, 뭔가 위해한 걸 우리가 들이마셨을 때, 또 먹게 됐을 때, 에이, 먹어도 안 죽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셨죠? 그럼 또 이런 사건 보셨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런 일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연기 같은 거죠. 저희 네, 아버지도 뭐. 연기를 절대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담배랑 술을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담배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담배를 폈어요. 폈을 때 제가 바로 폐암 진단 받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지. 네. 제가 적정 하루에 2갑을 펴도 아마 전 폐암 진단 안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매일 2갑씩 몇 년간 계속 핀다면 폐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간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이런 일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런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 공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가정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예. 미용실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늘 예약했는데. 네, 아마 다 미용실 안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가는데.
염색하러 가거든요. 자기 혼자 머리 자르는 날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염색하러 저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컷하러도 가지만 보통 또 염색하나 하러나 파마하러 가잖아요. 네네네, 파마.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우리 민경 선생님께 여쭤볼게. 네. 자, 그렇게 저렇게 염색하러 가게 되면 염색약 바르지 않습니까? 네. 염색약 딱 바르면 중요한 게 뭐, 이 염색약 기능 중에 중요한 성능은 뭘까요? 색깔을 입히는 거?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첫 번째일까요? 두 네. 번째 또 우리 이동현 선생님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이제 화학적인 어떤 냄새 같은 것들이 막 나던데. 네, 나죠. 예.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만약에 우리 강민호 선생님께서 딱 발랐을 때 만약에 뚝뚝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색깔이 입히는 과정에서 이 뚝뚝 흘러요. 그럼 네.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잘 달라붙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능입니다. 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쫙쫙 발랐을 때 안 떨어지죠. 네. 네. 예, 그래서 약간 접착력 있는 성분이 중요해요. 그러게요. 약간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염색약.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보면 약간 접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접착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 화학 성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 존재하는 화학 성분이 바로 뭐냐면 네. 포름 알데히드라는 오, 성분이에요. 그거 안 좋은 건데. 포름이요? 포름 알데히드 한 번도 들어보셨어요? 네. 포름 알데히드. 포름 알데히드. 그 집 그거 할 때 그거 오.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굉장히 우리- 피톤치드 그래서 하잖아. 되게 많이 자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잠깐 왜 웃으세요?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닌데 갑자기 알게 되네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세집증후군이 한번 네, 들어보셨죠? 세집증후군 때문에. 세집증후군 때문에도 막 초창기에 막 콧물 줄줄 나고 막 네. 피부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거 또 호흡이 가빠지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인이 포름알데히드인데 마찬가지로 저런 염색약 파마액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네. 포름알데히드가 원래 기체 상태예요. 네. 근데 기체 상태인데 그걸 물에 녹이면 포르말린이라고 해요. 네. 근데 보통 물에 녹여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체 방부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시체 방부제. 방부제로도. 그래서 실제 우리 곤충들도 안 썩게 막 표본하잖아요. 네네. 저런 포름말린 처리하면 안 썩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살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포름알린. 네, 굉장히. 그래서 포름알린 같은 성분들이 좀 더 존재하게 돼요. 네. 근데 반응 안 하고 남아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 가면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네, 나요. 맞아요. 냄새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인이 하나가 바로 저런 포름알데히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색할 때 이상한 냄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어떤 전문가분이 미용실 공기를 실험해봤어요. 예. 미용실 돌아다니면서 예. 그 공기 분석기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 했더니 어떤 곳에서는 물론 지하긴 했었는데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포름알데히드는 여러분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야, 지속적으로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미용실을 가봤자 많이 가야 정말 한 달에 한 번? 많이 가야 한 달에 한두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저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아이고, 거거든요. 그러네. 사실 여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친척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네. 꼭 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맞습니다. 게 한계가 제일 좋을까요? 중요한데 사실 위에서 환풍구에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빨아봤죠. 있지만 네. 충분하지가 않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파마 맞아요. 염색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 공기질을 측정해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런 미용실 대형 미용실들 보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자세히 보면 창문 잘 안 열 거예요. 네, 안 왜 열어. 안 여냐면 에어컨도. 에어컨 틀기 맞습니다. 냉방법 때문에 네. 이런 도로변에 있는 로드샵 같은 경우는 못 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냉장고 에어컨 틀어놨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날리면 머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는 동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안 날리게 하려고 실제 네. 이렇게 환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맞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좀 자주 환기가 잘 되는 조건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아이고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소식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는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안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오늘 다시 우리 BTN을 통해서 지혜 다락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월 11일 날 어떤 기사 뜨냐면 가스레인지는 숨겨진 위험, 미국서 사용 금지되나 이런 기사가 충격적인 기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전해집니다. 요리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를 요리해야 되잖아요. 네. 가스레인지 우리나라 대부분 다 가스레인지 쓰거든요. 가스레인지인데. 예. 실제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는요, 이 가스레인지가 너무 위험하니 사용 금지 또는 제조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 이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화학협회에서는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화학협회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켜보고 실험해 보니까 유해 물질이 얼마 나오는 거야 하고 실험해 본 거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 화학협회에서 공식 입장문을 냅니다. 전기레인지 구매를 촉구하는. 저기는 뭔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전기레인지 회사로부터 뭔가 후원금 받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가스레인지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전기레인지 구매를 촉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미국엔 주가 많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요.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앞선서서 추진하는 주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경제 규모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참고로 얘기는.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클 정도. 아무튼 그래서 거기가 주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앞서 선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랑 이런 뉴욕 주 같은 데서는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데 이제 당연히 소송이 걸렸어요. 행정 소송이 걸렸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아마 이제 이 정부가 주정부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아직 좀 졌어요. 그래서 아직 3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3심 결과 나오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가스레인지를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못 써요. 그냥 더 이상 거기서 판매도 안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가스레인지 우리가 늘상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신기하네.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버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과학적 근거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가스레인지라고 하는 건 가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가스라는 건 바로 도시가스를 쓰죠. 그렇죠.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우리 선생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여기 보면 메테인이라고 적혀 있죠. 네, 메테인. CH4가 보통 유럽식으로 메탄이라고도 합니다. 예, 메탄. 메탄. 메탄가스라고 하죠. 네. 근데 메테인 가스가요. 연소해야 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불이 네,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소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네.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박건 선생님. 예. 산소가 충분할 때랑 예. 산소가 부족할 때랑 예. 생성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예. 일단 산소가 충분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요. 예.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나오죠? 일산화. 일산화탄소가 물이 나오는데 일단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이 공간에 0.5%만 있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0.5%만 있어도 여러분이나 저는 사망합니다. 왜 사망하냐면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동엽 선생님 숨 쉬고 계시잖아요. 네. 산소가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에 붙어야 됩니다. 네.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곳곳에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붙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요. 너무 잘 붙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공급됩니다. 네. 곳곳에는 다 산소가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한 몇 분, 5에서 10분만 지나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될 너무 정도. 무섭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연탄 가스 중독. 그렇지. 그거 바로 정확해요. 걸리잖아요. 바로 똑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연탄 똑같아요. 중독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캠핑 가면 일산화탄소 뭐 경보기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사실 다 같은 그럼 원리. 글램핑 같은 데서 거기서 같은 일어날 사망 수 사건이 있- 일어나죠. 틀어놓고 다 같은 그래요. 원리입니다. 거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뭘 오해를 하냐면 네. 아니 우리 집이 요리를 하면 가스레인지가 있고 우리 공간이 있으면 네. 아니 우리 집에 산소 충분하고 충분하지. 내가 살아 있는데 산소를 충분히 마시니까 내가 살아 있는 건데 네. 산소가 왜 부족해지냐라는 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정말로 산소가 부족해질까요 요리하면? 아니요, 저는 안 부족해질 그죠? 것 같아요. 저게 너무 약간 그 부족하다는 말이 뭔가 애매모호해요. 애매하죠. 우리 강민경 선생님 네. 산소가 부족해질까요 요리하면? 부족해지진 않을 것 같아. 저래서 저거 킬 때 네. 가끔 숨 참고 킨 적 많아요. 예? 아니, 가스 마시기 싫어가지고. 아, 네. 잠깐 이경이 저 이동엽 옆에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해졌어. 이동엽화 되고 있네. 제 개그인데 그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히 원리 알려드리면 보통 주변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네. 당연히 이제 딱 킬 때 메테인이 타면서 네. 산소가 소모가 되는데요. 네. 그 소모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소모되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주변에 이동엽 선생님 순간적으로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진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와요. 당연히. 바로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진 순간이 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 우리는 다 죽었고요. 근데 네. 그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살짝 그냥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가스레인지 켜고 자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시간 지나면 좀 지나면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조금씩 나오면서 이걸 경보를 일으키는 거예요. 삐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네. 미세하게나마 계속 일산화탄소를 계속 들이마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산소가 가야 되는데 그것만큼 일산화탄소가 공급돼서
들이마신 것만큼 피해를 입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급식 종사분들, 그렇죠. 열의 세 분은 다 몸에 안 좋으셨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스 불킬 때. 그러면 저기 강민경 말이 맞네. 숨을 참아야겠네 우리가. 그러니까 요리하는 동안 계속 숨 참으면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요리하셔야 됩니다. 후드 키는 건 기본인데 후드가 솔직히 부족해요. 반드시 근데 보통 요리할 때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열거든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요? 하나 여서는 안 돼요. 하나 열고 딴 데도 하나 여셔야 돼요. 반드시 공기가 순환이 돼야 순환할 됩니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봐도 별로 안 높아져요. 선생님, 근데 일산화탄소. 저희 집은 타워형이라가 순환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데 사시네요. 굉장히 좋은 데 좋은 데가 순환인가요? 자랑하지 마. 판상형이 아닌 뜻이에요. 판상형이 좋은 거지. 타워형 좋은 거 아니야. 제일 싼 거야, 싼 거. 타워팰리스에 사람 사시나 이름 모르네. 샤워 팰리스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샤워 팰리스. 샤워 팰리스. 샤워만 되거든요. 타워 팰리스 말한 게 아니면 타워형. 타워 팰리스 말씀하시죠. 샤워 팰리스, 샤워 팰리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환기를 시켜야 곳이라면 무조건 환기가 해야 됩니다. 어떠죠? 진짜 현관문을 여셔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무조건 그리고 실제 농도가 확 낮아져요. 실제 그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네.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왜 경고했냐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죠? 바로 뭐냐면 이산화질소도 많이 나와요. 뭔가 안 좋아 보인다. 이산화질소. 네, 이거가 우리가 실제 길 가다 보면 무슨 전광판에 대기 오염 지표가 나와요. 네, 그게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가 가끔 있죠. 몇 ppm 하면서 오늘은 공기질 맑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때 항상 체크하는 게 저 이산화질소입니다. 미세먼지. 왜냐하면 이산화질소는 여러분 그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네. 배기가스 주성분입니다. 실제 배기가스 많이 마시면 폐 안 좋아진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가스레인지 켜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로 우리 강민경 선생님께서 어떤 요리를 하셔도 네.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들이마시니까 어떨까요? 네. 이산화질소 계속 들이마시면 여러분 바로 폐로 갑니다. 네네. 폐를 공격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폐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안 돼. 아까 보셨잖아요. 급식 종사분들 그렇게 폐가 안 좋아하셨다는 네. 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환기 시키라. 환기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기. 네, 환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꼭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환기해,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럴 줄 알고 나는 가스레인지 안 쓰고 인덕션. 전기레인지요. 전기레인지 쓴다. 이럴 줄 알고. 전기레인지를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실제 전기레인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우리 여기 선생님? 인덕션. 인덕션 또 뭐가 있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라요? 다른 원리가 다릅니다. 그게 소치 소치 있고 안 되는 정확히 소치 알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하이라이트는 주부하더니 아주. 되게 전문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진짜 말 전기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기를 올려놔도 다 이제 열이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은 이제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는 용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이든 아무튼 하이라이트는 다 전기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전기레인지로 바꾸시는 게 사실 더 낫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덕션이 하이라이트 바꾸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자꾸 하이라이트만 비교해 보면 네. 가스레인지 쓰시다가 하이라이트로 바꾸시면 되게 답답하세요. 왜냐면 화력이 세지 네, 않아요. 화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그래서- 사골 끓일 때. 되게 안 잘하시네요. 끓여져. 맞아요. 그래죠.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와요. 많이 전기세 나와요. 많이 네. 넣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더 맛있지 않나요? 가스레인지. 왜 팔팔 끓으니까 라면 때문에 더 맛있어요. 느낌도. 네. 더 팔팔 빨리 끓으니까. 저는 연탄불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아궁이에 아직도 때문에. 일단 연탄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전기레인지가 좀 각도 낮다. 근데 어떤 분 이런 질문하세요. 아니 전기레인지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저걸 추천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 하시는데 전자파.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전자파도 전자파. 사실은 위험성이 밝혀졌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거리에 완전 약해지거든요. 좀만 네. 멀어지게 되면 네.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레인지 하다가 좀 적당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유해가스 들이마시는 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이게 더 낫습니다. 훨씬 낫지. 네, 똑같이 위험하다면 더 안전한 거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어집니다. 내용이. 네. 전기레인지로 요리를 하면 이제 난 전기레인지 쓰니까 전자파만 신경 쓰면 그것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참 보시면 우리나라 폐암 여성의 약 90%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도 제 가족사를 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께서도 폐암이셨었어요. 지금 수술하셨지만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정상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렇죠. 담배 핀 적 없으십니다. 네. 저희 몰래 피셨을 거라 추정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주변에 폐암 환자 많으신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흡연자가 없으세요. 근데 실제 폐암 같은 경우는 암 발병률이 4위입니다. 사망률 1위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료입니다. 매년 2만 5천 명이 폐암 환자를 걸리고 있고요. 18,000명이 사망합니다, 이걸로. 근데 보면 여기 참 어떤 여성분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요. 그렇죠. 남성 폐암 환자의 70%는 담배를 피세요. 피니까. 담배 피니까 폐암 걸리지. 이렇게 다들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피는데. 보세요. 담배를 안 피세요. 폐암 환자분들의 87.5%. 뭐야 이거? 거의 90%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 피셨고. 비흡연자가 폐암에 잘 걸리더라 이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좀 높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의학계에서도 많이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원인들을 지금 의학계나 이런 과학계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네. 여러 원인 중에 하나 꼽는 게 뭐냐면 혹시 이제 주방 문화인데요. 예. 먼저 요리할 때 예. 우리 김명 선생님 네. 네. 식용유 쓰시잖아요. 네. 당연히 식용유 없이 요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네. 쓰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종류도 많습니다. 네. 뭐 올리브유, 해바라기, 뭐 카놀라유 맞아요. 정말 뭐 다양한 게 있고요. 자, 그럼 식용유를 우리가 왜 쓰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요리를 하기 위해서, 튀기기 위해서. 그렇죠. 튀기거나 튀김 요리 하려면. 볶거나. 볶거나 그렇죠.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제일 있어요. 맛있어요. 맞습니다. 예. 튀기면 맛있고 그다음에 또 볶으면 더 맛있고 당연히 예. 생으로 먹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상식이 풍부해지셔서 아, 발현. 발연점이란 말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발연점 하면 다들 일단 뭐냐면 연기가 나기 시작한 온도입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한 온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 쓰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발연점 높은 거 뭐 카놀라유 쓰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연점은 연기가 난다는 뜻 시작하는 건데 정확하면 연기가 왜 날까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분해되는 온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분해되는 온도지 그 온도보다 낮은 온도라 하더라도 분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분해가 안 되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분해 생성물들이 공중 날아가면서 우린 그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 실제 뭐 너무 막 미세한 유증기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게 우리 들이마시게 되면 역시 폐로 바로 직행하고요. 그러니까 유증기 입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해 생성물들. 그러니까 발연점 이하에서도 또 돌아다니는 분해 생성물들 우리는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분해된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그걸 또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좀 어렵지만 우리 동엽 선생님 네. 제가 한 거에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다 보시면 일단 파란색 채소. 야채 채소.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채 채소도 우리 볶아 먹잖아요, 기름에. 네. 가급적이면 삶아서. 삶아서 훌륭하십니다. 뿌려. 저 식용- 묻혀서. 맞습니다. 뿌려서. 이미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용유라는 게 그냥 드레싱용으로 먹으면 너무 몸에 좋아요.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막 카놀라유가 좋냐, 캐바라씨가 뭐냐, 포도씨가 좋냐 막 질문 주는데 다 좋아요? 저는 드레싱용으로 먹으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고온에서 볶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올리브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이것도 이렇게 가열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똑같습니다. 무슨 거기에 얘기냐면 튀겨서 맛있는 치킨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학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한 10계명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튀긴 음식 자제하기. 항상 들어가죠. 명절 때면 뭐 전 같은 거 좀 네, 적게 먹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게 튀긴 여기 높은 온도라는 건 200도 이상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스불 하시면 가스불 자체는 1000도가 넘어요. 가스. 그래서 그 위에 프라이팬도 순식간에 200도 이상이 되고요. 그 전기레인지를 하더라도 하이라이트도 하거나 인덕션 쓰면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거기에 식용유 넣고 막 지지고 볶으면 유해 물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네요. 날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보셨잖아요. 급식 종사자분 열의 세 분은 폐가 안 좋으셨잖아요. 좋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열을 가야 된다면 삶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삶아 드시거나 삶아 드시고 물에다 팔팔 끓으면 물은 올라갔자 100도거든요. 네, 거기다 삶아서 드시거나 그럼 살짝 데치거나 그다음에 식용유 드신다면 드레싱 용도로 드시고 그다음에 저는 한 번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우리 박건 선생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역시 예. 삶아가지고. 고기에 칙칙 굽는 것보다 네. 보신 것처럼 삶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실제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실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렇게 안 해도 오래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예전에 오키나와 장수전 아시죠? 아, 오키나와 장수전이 오래 살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때 지금은 그 자녀 세대들은 조금 성인병이 많은데 식습관이 바뀌니까. 네. 근데 그 유명했던 때에 그분들 조사한 연구 결과나 자료를 보면
저렇게 신기하잖아요. 네. 100세 이상이 너무 흔하고 120세까지 가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키나와 장수촌에.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밝히려고 일본 사람들이 네. 외국 사람들도 그걸 밝히려고 했더니 네.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죠? 왜냐면 네. 너무 별게 없어서. 별게 없어서. 없어. 아니 뭔가 대단한 걸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쌀만 뭔가- 먹고 대충 진짜 딱 그래요. 네. 거창한 게 없고 그냥 정말 저런 거 먹어요. 그냥 고기도 먹고 심지어 네. 고기도 저렇게 삶아서 그냥 양념해서 그냥 좀 먹고. 첫 번째 일단 먹는 양이 적긴 했어요. 소식에 소식하고. 지지고 볶는 음식들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그게 큰 비결이네요. 아, 진짜 애들 삶아 먹는 게. 삶아 먹고 되게 정갈한 음식들.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저런 거 소박한 정갈한 음식을 먹는 비율이 높더라. 이게 핵심이었다 이거죠. 근데 저게 입에 맞지가 않아서 깜깜해. 네, 그래도 이제 식습관 한 번씩 좀씩 바꿔야 돼.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다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바로 오늘 밤에 치킨 먹거든요.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치킨 먹으면서 이 강의를 네네네 맞아요. 먹으면서도 그래. 우리 통닭 먹고 과자 돈가스 먹고. 먹으면서 과자 먹어, 과자. 아, 네. 그래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식습관 측면에서 보면 저도 사실 치킨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와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좋아하지만 저한테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별미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는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 반드시 식용유 같은 거 막 지지고 볶는 요리는 가급적 집에서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오래 사는.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이 이게 어머님이시든 아버님이시든 누구든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환기 잘 되는 조건에 사셔야 된다는 거. 앞뒤로 창문을 열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삶아 드시는, 데쳐 먹는 삶아도 이거 음식들을 진짜 적어. 높이는 게 제일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가정이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바꾸는 비결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부터 보충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산화탄소 사건이 정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겨울철에 네,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 하나 것 몇 같아요.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나왔던 건데요.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네. 일가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본의 아니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그때 84세 할머니와 40대 딸 부부, 3대 손녀가 일가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11일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텔 투숙객 3명이 역시 스스로 생 마감한 게 아닙니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었고요. 그냥 어디 뭐 왔다가 잘 데 없으면 모텔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2022년 2월에는 이제 모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그냥 버스예요, 버스. 버스에 그냥 계셨던 운전자와 당원 두 분이 아이고. 같이 버스 안에 있었는데 전세 버스였거든요. 있었는데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강릉에서는요. 참고로 제가 갖고 온 자료는 일부만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 펜션에서 수능 마친 고교생 10명. 수능 마쳤으면 얼마나 정말 좋죠.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네, 너무 잘 행복하죠. 놀았을까요? 펜션 놀러 갔어요. 근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 중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모텔이면 음식 해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산화?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는 인천 영동구에서 네. 이번에 캠핑장 텐트. 네. 텐트 가면 막 여름에 더우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네, 네. 햇빛 막으려고 들어갔더니 그냥 거기서 자다가 둘이 남녀 2명이 또 사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저것도 일산화탄소 중독 기사 사건이었어요. 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최근 자료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요. 거기서 매년 5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사망이 저 정도예요. 사망이. 예. 그냥 그걸로 해서 막 쓰러져 흘려간 사람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 다 일산화탄소 때문이고요. 수천 명이 지금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미국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왜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뭐든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태울 때 네. 뭐 가스를 태우든 무슨 뭐 연탄을 태우든 네. 뭐 그런 거 태우게 되면 네. 반드시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되면 네. 일산화탄소 미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나오네. 심지어 그 어떤 버스에서도 어떤 무슨 그 안에서 자가 발전기 막 돌리다가 거기 네. 막 그 디젤 같은 거 넣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디젤을 막 태워서 전기 발생하는 거 있었는데 디젤 타는 과정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가 순간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일산화탄소가 생겨서 그게 차 내부로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진짜 거죠. 네. 소리 없는 암살자. 맞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가서도 뭘 거기서 뭐 춥다고 뭐 태우거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산소가 모자라져요. 모자라고 일산화탄소 나오면 사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모텔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모텔에서
요리도 못 해먹는 모텔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산화탄소 왜 일산화탄소가 내가 사망하냐? 네. 보일러에서 왜 노출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일러? 이겁니다. 어? 자, 보일러 보시면 예. 자, 집집마다 다 가스 보일러 쓰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집집마다 요리는 전기레인지를 해도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 쓰세요. 맞아요. 보일러를 전기로 하시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그럼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집집마다 저게 설치돼 있을 텐데 집집마다 집 구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가스 기사분들이 오셔서 저런 거를 가스보일러 설치하면 연통을 따로 이렇게 제작해서 붙입니다. 그럼 연통을 붙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이음새들이 서로 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형이 없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지치에 맞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실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막아놨네요. 회색 뭐 보이죠? 덮고 막. 네. 네. 저런 데서 저 필름이 서서히 막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네.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가스 보일러 돌아가면서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 나오거든요. 네.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 미세하게 그 연화, 부드러워진 틈 사이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어허. 심지어 이 가스 보일러 통 자체가 손상이 됐거나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저 연통 아니더라도 그냥 통 자체에서 서서히 일산화탄소 나오면서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텔 투숙하셨던 분들이 그때 사망하게 된 일을 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작은 양으로도 치사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치사량이 돼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스스로 가스 자가 검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가스 연통을 보시면 네. 반드시 저렇게 뭔가 접착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저기 여기 사이에 제가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요 사이가 여기 서서히 보면 만져봤을 때 네. 끈적거린다면 되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끈적거리면? 네, 끈적거린다는 거는 서서히 이게 이제 연화되면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서서히 그러면 혹시 통과 통 사이가 좀 약간 이게 좀 틈이 많다면 네. 근데 그 사이로 저기 접착 필름이 있어도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끈적거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스 회사나 이런 데 전화하셔서 와서 좀 처리 좀 해달라고 하거나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저 가가지고 지금 만지다가 중독되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보통 저런 데들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창문 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밀폐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집집마다.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예. 분명 저 가스 보일러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어딘지 다용도 집이 너무 다용도 넓어서 집이 너무 넓은 집이 너무 타워형, 타워형. 파워플레스에는 그런 거. 가스 보일러통 하긴 해요. 세탁기 위에 다용도실. 예. 집이 도대체 얼마나 넓은지. 아니 그건 아니고 에어컨 그 필터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돌아가는 거. 이도임 씨 안 역시. 되겠네. 이도임 씨의 가스보일러 연통 담당자가 있잖아요, 집안에.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분이 확실하게 또. 베란다 담당자도 있고 다 있어요, 집에. 담당 집사님이 이제. 네. 집사님이 해주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야 교수님까지 이래 한 팬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거 자가 점검도 꼭 해봐야 해보시기를 되겠네요. 부탁드리도록 해야 돼, 꼭 해야 하겠습니다.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지침들 꼭 생활하면서 안전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도움되는 강의였다. 네, 오늘 굉장히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지 않도록 오늘 강연 내용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